2025년 3월 12일입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에 크라임 녹음하고 세모정 TV조선 갔다가 또 인터뷰 하나 잠깐 해주고 왔습니다. 어제 대전 초등학교 살인사건의 명재환이라고 하는 공개가 됐습니다. 48세 교사. 제가 부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전부터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초기에 잔혹성, 그래서 심리적 이상, 반사회적 장애 이런 얘기를 떠들어댔던 그 가지도 않는 새끼들, 경찰 관련 아니면 범죄 관련 이런 전문가라고 떠들던 놈들, 웃긴 놈들이죠. 사페 이런 얘기 전혀 관련 없는 얘기들 인데 뭣도 모르고 떠들었던 놈들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한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 분석의 전문성도 거의 없거나 사실은 그에 대한 기초 지식도 없는 놈들이 그런 것들이 마치 전문가인 양 떠들어대고 이런 너무 꼴사나운 경우, 그게 사실은 언론이 조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 사건의 핵심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교사를 교단에 쓰게 만들었던 시스템의 부분, 학교 안에서의 보안,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인데 결국은 개인의 문제로 환원되는, 형이화되는 이런 문제들이죠. 자, 그러면 지금 나온 것만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전담 수사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했다고 하는 대전 분노의 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명재환이라고 하는 교사는 가정 불화, 직장 생활과 자기에 대한 불만으로 쌓인 분노와 스트레스를 외부로 표출하면서 자살하려고 하다가 외부로 분노의 전이가 나갔다. 그래서 그 아이를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누군가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죽였다. 분노의 전이라고 하는 개념도 사실은 매우 생소하죠. 근데 심리적으로 분노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특별한 특이한 개념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마치 대단히 심각한 형태의 어떤 개념을 발견한 듯이 경찰 전담 발표하는 애들이 떠들어대는 것은 꼴사나운 거죠. 그게 말하자면 그쪽으로 마치 그 명재환이라고 하는 범인이 이렇게 해서 대단한 이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적절하지도 않고 매우 부적절한 수사 발표 방식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적인 분노가 외적으로 표출했다는 겁니다. 그건 제가 계속 얘기해온 어서로트 킬링이라고 하는 이런 겁니다. 실제로 제가 왜 이런 수사 발표에 굉장히 화를 내고 이 프로파일러라든가 경찰 수사하는 애들을 같지도 않게 보냐면, 어떤 범죄 분석에는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분석 시스템이, 즉 매뉴얼이 그러니까 범죄 분류 매뉴얼, 분석 시스템 이런 것도 존재합니다. 어서루트 킬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범죄 분석의 그 분류 매뉴얼에 FBI에서 만든 분류 매뉴얼 상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분류의 어떤 항목입니다. 즉 말하자면 대단히 강한 어떤 존재를 상대하기 힘드니까 가장 약한 존재를 대신할 이런 것입니다. 그거는 적합성이 있습니다. 많은 사례들을 분석해서 미국의 수많은
그 사건과 그것을 수많은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거에서 묻은 지금 여기 말하는 분노의 전이는 말 그대로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분노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범죄 분석의 어떤 시스템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지 못해요. 모르니까, 무식하고 무능하니까. 그 프로파일러 애들, 제가 누군지 압니다만 걔네들 사실 그 뭣도 모르는 애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뭐 대충 심리학적인 개념으로 몇 개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불화, 직장생활과 자기 불만을 안 가진 그런 것이 없는 직장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가정불화 있다고 다 살인합니까? 직장생활과 자기에 대한 불만 있다고 다 살인하고 애를 죽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이런 것은 모티브라고 합니다. 모티브. 범죄에서는 인텐트, 그 모티브가 어떻게 어떤 메커니즘에서 인텐트, 즉 동기, 의도로 변했는가에 대한 그거를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화가 납니다. 살면서 누구 죽이고 싶습니다. 저 내란 일으킨 새끼 죽이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다 죽이나요? 여러분 화가 난다고? 반대쪽도 그렇겠죠? 야당 대표 누구? 이모 씨?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죠. 다 그냥 그래 화가 나지만 다 모티브와 인텐트는 다른 겁니다. 범죄 분석은 인텐트를 찾는 겁니다. 즉, 늘 하는 얘기가 세상에 연쇄살인범이 안 될 인간은 없습니다.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하면. 가정불화, 직장분만, 분노 이것이 범행 동기가 돼서 하늘을 죽였다. 아니, 이것이 돼갖고 이건 됐는데 이 중간은 빼먹은 거예요. 뭐가 어떻게 중간에 뭐가 돼서 뭐가 있겠죠? 그러니까 모르고 찾지 못하니까 무지하니까 그냥 대충 퉁치는 겁니다. 그리고 분노의 전이라고 하는 지들도 모르고 그냥 대충 갖다 붙이는 겁니다. 꼴 사나운 겁니다. 아주 전문적이지 않고. 그래서 제가 범죄 분석은 전문적이어야 되고 프로파일링이라는 것은 프로파일러 전문가들이에요. 같지도 않은 새끼들이 프로파일러 떠들고 대고 막 지들이 프로파일링 이건 참 황당한 거죠. 제가 계속 그러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전문성을 보여라. 명확히 어떤 시스템화에서 체계화해서 그걸 가져야 해라. 그냥 일반 대중을 후려치고 사기치지 말고 그런 거 언제까지 그걸로 울고 먹을 거냐. 같지도 않은 걸로. 대중을 한순간은 속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자기들도 허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당연히 명재환이 사이코패스입니까?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떠드는 애들이 그래서 사이코패스입니까? 라고. 정확히 말하면 명재환 같은 범인은 PCR 테스트를 할 이유도 없지만 왜 했어요? 뭐 할 이유가 없어도 할 수 있죠. 그런데 특정한 형태의 점수 부분에서 상당히 적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다른 말 하지 말고 PCR 테스트를 해본 결과 실제로는 규정 점수에 살짝 못 미친다든가 아니면 일반 어떤 사람의 범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말하자면은 PCR 사이코패스 검사를 별도 진행 중인데 1차 소견은 아닌 것으로 판명되고 아닌 것으로 뭐 이렇게 됐다라고 진행 중인데 어떻게 아닌 것으로 나옵니까? 예? 진행 중이잖아요. 진행 중이면은 점수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다만 투사적으로 요런 요인 즉 말하자면은 반성과
미안함을 가지고 말하자면은 이런 어떤 진술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패가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면은 매우 비전문적이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욕을 처먹는 겁니다. 대전의 이 전문 그 수사팀이라고 하는 어떤 새끼가 저기 프로파일러 대전청 뭐 그 충남청 뭐 여기 근처에 있는 중부 쪽에 있는 프로파일러가 참 한심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즉 말하자면 이겁니다. 지금 경찰의 발표는 이거죠. PCR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그런데 1차 소견으로는 저기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코패스 테스트의 어떤 항목에 여기에 있는데 요 항목에서 요렇게 반응하는 것으로 봐서는 실제로는 요 네 가지 영역 중에 한 가지 영역에서 이렇게 되는 부분은 실제로 사이코패스 점수라든가 그 영역에서 미달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그러면 아예 답을 지금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검사가 완료되면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죠. 단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가족한테 사과와 반성의 진술을 했기 때문에 사패가 아니다? 아니죠. 그거는 위장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것을 의도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저는 사실은 이런 경우에 사패 부분이 점수가 적게 나건 많이 나건 사이코패스이건 아니건 범죄의 잔혹성과는 독립적인 거예요. 사이코패스가 아니어도 되게 잔혹할 수가 있고 결과가 사이코패스여도 잔혹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잔혹할 수도 있는 겁니다. 토막을 내고 아주 그냥 회를 쳤다 해서 사이코패스냐? 아니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걸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우울증을 알았다. 7년 동안 알았다. 라고 했고 그래서 우울증과 범행은 직접 연관이 없다.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정신과 전문의가 우울증이 이런 식으로 살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정신과 의사놈들이 사기꾼들이라는 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저나 적지 않은 사람이 우울증이 범죄와 살인과 연결됐다고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7년 전에 우울증을 알았고 그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금까지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 실제로 마지막에 이 사람의 그러니까 정신적인 걸 진단서 써주고 이런 애가 제대로 써주질 않았기 때문에 사후 판단이 안 된 상태도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7년 전에 우울증을 알았고 그 과정에서 뭐 어떤 형태로 사실은 7년 전에 우울증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우울증의 증상을 나타냈지만 우울증으로 보이지만 사실 다른 걸 수도 있는 거고 그때는 우울증이었지만 그 뒤에 어떤 변이를 거쳐서 다른 거로 해갖고 사실은 굉장히 악화돼 갖고 다른 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된 그러니까 우리 범죄를 다루는 사람들은 그것이 알고 싶은 거지 이 사람이 7년 전에 우울증을 알았던 것이 지금의 살인과 연관되는 것은 알고 싶지 않고 당연히 무관하죠. 어떻게 7년 전과 지금 관련이 연결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즉 말하자면 그거를 얘기하지 않으니까 계속 정신과 의사들이나 정신병 환자들은 우울증은 범죄와 상관없어요. 맞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단순한 명제 갖고 계속 떠들어대잔 말이에요. 근데 이런 그 정신과 의사놈도 대충 압니다. 뭘 의미하는지. 중간에 치료가 제대로 된 거예요?
이게 진단이 제대로 된 거야? 지금 진단은 뭐야? 어떤 경로를 거진 거야? 이 폭력성이 이렇게 경과된 어떤 거 연관이 있어 없어?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정신과에서는 어떤 놈들도 안 해. 왜? 치료가 제대로 됐는지 진단이 마지막에 진단 속에서 써준 의사?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정신과에서는 안 믿는 겁니다. 이거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 정신과 의사들의 저 소리는. 그러니까 7년 전에 우울증과 아무런 상관이 없죠. 단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저는 궁금한 겁니다. 치료가 제대로 됐어? 약을 먹은 거야 안 먹은 거야? 오히려 악화된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요인 때문에 그런 거야? 본인은 가정 불화, 자기에 대한 불만, 직장 생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사람이 우울증처럼 보이는 뭘로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가정 불화가 생겼고 그것 때문에 직장 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자기에 대한 불만이 생겼어. 근데 그게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악화돼 갖고 왔어.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인 거예요? 이 명지연이 얘기하는 가정불화, 직장생활, 자기에 대한 불만은 말 그대로 자기가 표현하는 거지. 실제 그게 맞습니까? 뭐 때문에 그게 된 겁니까? 어떤 것 때문에 우울증이 된 겁니까? 아니면 우울증 때문에 그거 된 겁니까? 아니면 우울증이 아닌 어떤 것이 있었는데 그게 겉으로 보기엔 가정, 직장, 자기의 불만으로 외화된 겁니까?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떤 범행을 결심한 의도, 인텐트가 뭡니까? 라고는 걸 따져야 되는 거죠. 뭣도 모르는 새끼들이 응? 모티브만 떠들다가 범죄 얘기를 하고 우울증 하다가 범죄 얘기하고 실제로 알아야 되고 알고 싶은 거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심리 분석이랍시고 떠들어대는 경찰, 프로파일러, 뭐 중부권에 있는 그런들은 뭣도 모르는 새끼들이 이런 아이고 한심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그래 니네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지. 그리고 분노의 전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마라. 분노의 전이가 그러면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어디에 존재하니? 예? FBI의 CCM 시스템에서 분노의 전이라는 것은 어느 단계에 적용을 하니? 거기에 범죄율이 뭐에 적용되는 거니? 우리가 범죄를 다루는 사람들이 심리적 용어 하나 하려고 하니? 그건 메커니즘이잖아. 분노가 전이됐다는 거죠. 아니, 화가 A에서 B로 대상이 전이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대상을 전이하기엔 이유가 뭐야? 그걸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도 문제 제기하잖아요. 모르니까. 이런 것 분석할 능력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중부권에 있는 뭐 대전이나 충남에 있는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그런 애들이 그렇게 떠드니까 그게 맞는다 합시다. 한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 프로파일링 시스템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뭔가 전문적으로 한다고 하는 게 그 모양 겉꼴이니. 그렇게 해놓고도 방송에 나와서 떠들어대는 프로파일러라고 떠드는 놈들 보십시오. 아이고, 한심한 인간들 아닙니까? 이게 진짜 계획성이 있냐고요? 어떤 계획성을 말합니까? 즉, 어느 단계에서 뭐에 대한 준비를 그게 이겁니까? 저겁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야죠. 인터넷에서 흉기 살인 기사를 검색한 기록이 있다고 계획성이 있습니까? 계획성이 있죠. 그럼 흉기나 살인 기사를 검색한 것이 그 하늘이를 죽이려고 한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어떤 걸 하다가 하늘이가 걸린 겁니까? 이걸 찾은 것은 이 사람의 분노의 전이 과정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이걸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PCR 테스트는 아직 진행 중인데도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하는 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아닌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 정도까지 진짜 프로파일링 시스템 프로파일러 이렇게 하고 20년 넘게 이렇게 해왔으면 조금 더 좀 더 전문적이고 좀 더 전문가적인 냄새는 풍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애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겁니까? 대학생, 응? 대학원생들한테 아이고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그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이 경찰에 가고 보니까 자기들이 해도 되는 거 언제까지 손가락 당할 겁니까? 진짜 한심해서 아이고 참, 정신 차려라 이 얘들아 프로파일러 놈들아 그걸로 밥 먹고 사니 아이고 참 잠깐 화를 시켰다가 그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서 휘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시신 주변에 주사기가 있다. 글쎄요. 너무 악의적 아닙니까? 정작 담당한 경찰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살하려고 주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은 약물 과용으로 사고살 당한 겁니까? 사고사입니까? 몰라요 지금은. 그러면 주사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려고 그걸 언론에서는 공개한 겁니까? 너무 자극적이고 실제로 자살 관련된 보도 아니면 자살로 의심되는 보도에서는 그런 형태의 도구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 실제로 공개하면 안 됩니다. 커트 코베인 증후군이라고 제가 말했지만 커트 코베인 증후군은 실제로는 약물 과용사입니다. 사고사죠. 근데 약물 과용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심리적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가 그게 자살일 수도 있고 사고사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커트 코베인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근데 주사기가 있다니까 자극적이잖아요. 그럼 20 몇 년 전에 듀스의 김성재가 주사 바늘 자국이 있는 상태에서 그럼 뭐 살인입니까? 사고입니까? 아직 몰라요. 그건 자기가 주사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땐 그랬다고 쳐도 그때는 그런 어떤 보도 준치가 없다고 쳐도 지금 희성이 시체 주변에서 주사기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는 보도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너무 나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요한나 씨 그 사건, 가양대교 지금도 가양대교는 낫습니다. 서강대교는 더 낫습니다. 자살 예방으로 뭐 수십 조를 투여했다고 개소리 떠는데 전 정권이건 지금 정권이건 그 전 정권이건 그 주둥이를 꽉 꼬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살 예방 떠들어대는데 아직 가양대교 그 서강대 가보십시오.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가양대교는 다리. 그러니까 자살 예방하려고 하면 그런 것부터 높여야 되는 돈도 얼마 안 듭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솔직히만 자살 예방이라고 떠들어대지만 실제로 그 수많은 예들은 어느 거지 같은 새끼들의 뱃속에서 배 기름칠 땡땡 하는 걸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자살 공화국인 거죠. 쉽게 말하면 한심한 노릇입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고 그 김세론 씨 관련된 부분에서 가세연에서 나온 거는 사실 저는 가세연의 직접적인 걸 듣지 않았습니다. 보지도 않았고. 그런데 정황상 김세론 씨가 16에서 16세 정도의 만약에 성인이 청소년인 김세론 씨를 만약에 사귀었다고 하면 이거는
도덕적으로도 현행 형법으로는 사실 따져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매우 부적절을 넘어서 도덕적으로 심각히 문제가 있는 거죠. 결국은 김세론 씨가 보호를 전혀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어린 아역 배우자가 저는 사실은 여중생 여고생들을 사랑했다고 하면서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 접근하는 성인 놈들의 그거는 대부분 범죄적이라고 봅니다. 가스라이팅은 논란이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도 명백하게 본인이 이게 악의적으로 본인을 공격하는 거라고 했으면 형사적 고소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가려봐야 됩니다. 제가 누굴 얘기하는지만 얘기하겠죠. 김세론 씨, 고김세론 씨와 사귀었다고 지목된 어떤 스타, 아주 대스타죠. 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마음이 참 씁쓸합니다. 자,